아직도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3,133가구만 공급되는데 그쳤다. 그 이유는 분양가 규제 합리화 공약. 폐지가 아니고 합리화예요. 합리화. 분양가 규제 합리화라면 그에 따른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 되죠. 명분 없이 그냥 폐지한다. 자격이 없는 거죠. 합리화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어요. 합리화는 합리적으로 규제가 과하면 폐지를 하되 규제가 약하면 강화를 해야 되죠. 분양가 규제 합리화 똑바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원가 공개해야 돼요. 엄정하게 해서 분양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규제 없애도 됩니다. 원가 공개하고도 그럴 자신이 있다면. 그렇지 않고 합리화만 한다고 하고 예전에 부동산 3법처럼 최초한 폐지하고 분상제 폐지하면은 공급을 많이 나오게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게 아니고 기득권들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요거밖에 더 안 되죠. 물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진 않지만 예전에 MB 때도 펼쳤던 정책들 보면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불어넣어서 살리려는 정책이고 왜 그랬냐고 하면 일단은 부동산이 붕괴된 것 그리고 기득권 중심으로 흘러갔던 것이기 때문이죠. 기득권 중심이 아니라고 하고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초이노믹스하고 부동산 3법 쓴 거는 누가 봐도 기득권을 위한 법이었죠. 그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3법의 재립 그리고 윤노믹스 DSR을 못 푸니까 40년 장기로 하겠다. 그래서 공급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다. 청약 경쟁률은 하늘을 뚫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인지 봐야죠. 고분양가 논란에도 분양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유. 철근 상승, 시멘트 상승, 임금 상승, 그 다음에 택지비 상승, 공사비 갈등 문제로 인해서 출혈 감수해야 되니까 요거까지 추가 상승. 올라가야 될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주장이 설득력 있기 위해서는 원가 까라니까요. 원가 까서 분양가가 과도하다고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분양가가 굉장히 너무 비싸다. 그런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다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절대 떨어질 수 없고 고분양가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은 조목조목 항목을 제대로 오픈해서 사람들을 납득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양가가 진짜 떨어질 일이 없겠구나, 평생 내 집 마련 못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다시 분양시장에 들어오면서 경쟁률이 살아날 텐데 왜 하나도 오픈하지 않죠? 상승하는 거는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상승 안 할 때는요, 거의 상승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택지비 상승해서 요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을 했다? 집값 올라가니까 분양가 이 정도 책정해도 돼요. 또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겠죠. 임금 올라가고 하니까 여기 가격이라면 또 요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전년도에 올랐는데 지금 더 올랐으니까 이만큼,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왜? 그래도 되니까. 왜 이렇게 많이 차익을 취해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골수까지 빨아먹어요? 그래도 되게 명분 다 쌓아놨으니까.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했고, 집값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이라고 명분 만들어놨으니까. 미래에서 가산비 부풀리기로 2천억을 헤쳐먹더라도 그래도 되니까. SH에서 원가 까봤더니 서초에 짓는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 고급 마감재까지 해서 한 5억이면 되더라. 근데 15억에 분양하는 이유는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개돼지들이 와서 사니까. 층간소음 나서 칼부림이 나든 말든 우리는 층간소음 나더라도 처음보다 싸구려 골재 쓰고 불량 레미콘 쓰고 해도 그래도 집값 오른다고 사람들이 사주니까. 근데 지금 분양가가 못 올라가죠. 합리적인 분양가는 이 정도인데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건축비 올라가는 거 대형 건설사들 1.2%밖에 영향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택지비 올라가는 거 해도 지금 저거 다 반영해도 이 정도다 라고 해봅시다. 엄청 많이 반영해준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만큼의 아직 차익이 남는데 더 올라가야 된대요. 뭔가 까라고요. 왜 안 까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냐. 아까 원가 구조 이야기했죠. 재료비 비중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지금 30% 넘어가던 수준에서 지금 20% 초반으로 떨어졌죠. 이게 거의 40% 육박하던 게 20% 중후반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어디가 많이 늘어났어요? 외주비. 중간에 헤쳐먹는 것만 엄청나게 늘었는데 요거 오른다고 분양가가 오른대요. 그럼 외주비 깎고 기타 깎아요. 뭐 하는 건데? 그러면서 왜 저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이 없냐? 요거 가지고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이거 가지고 기사 나온 거 한 개 봤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왜냐면 건설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자료이기 때문이죠. 진보든 보수든 어떤 언론이든 저거 하나도 내지 않았다. 딱 한 개 언론에서 냈다. 그런데 그 언론에서도 1.2%포인트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재료비 올라가는 걸로 그랬는데 요걸 가지고 폭등할 것처럼 호도기사 쓴 거 말고 단 한 건도 보지 못했다. 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언론을. 그냥 철근이 얼마 올랐고 뭐가 얼마 올랐고 그러니까 올라간다. 아니요. 주유소에서 기름값 올라갈 때 사람들이 욕하죠. 주유소에서 지금 저거 몇 달 전에 산 기름 쓰면서 올라간다고 하고 있다. 양계장에서 닭이 많이 죽었대요. 조류독감같이 그 사람들 닭값 떨어질 거 말고. 그래서 무슨 일로 인해서 갑자기 공급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격을 확 올리느냐?
올리면 욕먹죠. 왜? 그 전에 대량 계약으로 미리 어느 정도 하기로 해놨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그거 이미 다 해놨어요. 자재 가격보다 매입량에 따라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 하나 없이 철근은 얼마 올랐고요, 콘크리트는 얼마 올랐고요. 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원가 까라.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헤쳐먹지 마라. 이번에 불량 레미콘, 아파트 안에 레미콘 값을 한 3억을 책정해 놨다고 칩시다. 책정해 놓으면 뭐예요? 3억은 놓질 않는데 중간에 헤쳐먹고 물 섞고 비율 낮추고 해가지고 막상 1억짜리 레미콘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막 그 분양 광고할 때는 방음 되게 잘 되고 뭐 이야기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어때요? 윗집이랑 또 칼부림하고 있죠. 층간소음 심각하다, 우리 집 고3 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하면 위에서는 조심조심 걸었는데 왜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하면서 맨날 대판 싸우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뭐예요? 건설사들이 헤쳐먹어서 그런 건데, 언론에서는 층간소음 나면은 밑에 집이 예민하든 위에 집이 쿵쾅대든 그러면서 가게 책임으로 넘겨버리지 건설사 구조 책임으로 까는 언론이 얼마나 되냐. 이게 왜 편파적이지 않아요? 재료비 올라도 1.2%, 자재 매입량이 2021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렇게 인플레가 심해도 매출 원가율은 최대 1.2% 상승한다. 그거 통해서 표준 공사비도 올려줬잖아요. 더 많이. 자꾸 이런저런 궤변으로 속일 생각하지 말고 원가 까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 공사비로 얼마나 갑질하고 있어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요? 공사비로 갑질하는 건설사들 때문이에요. 특히 현땡 여기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거 없죠? 한쪽에서는 붕괴 일으키질 않나, 한쪽에서는 조합 뜯어먹어가지고 공사비 더 받아 처먹으려고 하질 않나. 둔촌주공이요? 도급제든 지분제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유리한 건 지분제로 가고 불리한 건 도급제로 받아 처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공사비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확정 지분제로 했으면은 공사비 증액 하든 말든 니들이 손해 감수하고 줘야죠. 그 지분만큼을. 근데 왜 그거를 변동지분제로 은근슬쩍 바꿔놓고서 모든 책임은 자재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공사비를 올려주기 싫은 조합 탓이다 라고 다 떠넘기고 있느냐. 조합 잘못은 뭐예요? 하면 할수록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 이거 말고 뭐 얼마나 무슨 욕심을 부렸는데, 그거 가지고 너네가 손해보는 짓이니까 너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돈 많은 집 금수저 자식이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금수저 자식한테 쳐맞았어.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서 편들어주고 있어요. 그쪽이 기득권이라고. 그랬는데 1인 시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1인 시위한 사람한테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잘못은 아닌데 손해볼 짓을 하고 있다, 너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왜 둔촌주공에 대해서는 너네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 너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냐. 핵심은 건설사가 엄청나게 받아 처먹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조합장 교체되는 날 날치기로. 아무리 저래봤자 지금 고분양가 무리수 뭐예요? 구력의 미분양 또 났죠.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미분양 또 났습니다.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 무슨 공급 가뭄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양가 높으니까 34점도 당첨되고 있어요. 청년들 청약하지 마라, 평생 당첨 안 된다, 지금 당장 집 사라. 되는데요? 청약통장 가입자 수 줄고 있죠. 청약도 포기한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근데 고분양가 자재비 해서 분양가 더 올리시겠다고요? 누가 받을까요? 지어놓고서 팔지도 못하면 손해는 누가 봐요? 지방 중소도시만 6.3% 급증, 분양가 오른다고 하는데 지방은 아직 할만하거든. 거긴 분양권 투기도 되겠다, 사람들이 비싸게 사주겠거니 하고 가는 거죠. 되겠어요? 지방도 미분양 천지인데. 지금 마피, 무피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가 마이너스거나 없다. 분양권 들고서 내 돈을 이렇게 묻어놨는데도 무피면 기회비용 다 날아간 거죠. 마피면 기회비용은 둘째치고 손해까지 본 거죠. 지금 이게 심해지고 있다. 왜? 저 가격에 안 사니까요. 금리 인상기인데 누가 빚내서 그렇게 사냐. 그런데도 지금 미분양의 무덤이 깨어난다. 무슨 미이라 영화 찍는 거 같죠? 이기신도시 뜨거운 청약 열기라고 하고 있는데, 이기신도시가 아니고 파주 운정이랑 인천 검단. 운정하고 검단은 왜예요? 여기가 미분양 무덤이고, 미분양 무덤이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아무리 지금 잘 된다고 해도 가격을 확 높이지 못하고 다른 데보다 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보다 싸니까 키 맞추기 하겠지, 갭 메우기 하겠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이라면서요. 공급이 쏟아지는 데는 위험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렴하니까 수요가 많대요. 언제부터 수요 이야기했어요? 맨날 공급 부족, 공급 과잉. 공급 부족은 이야기하는데 왜 공급 과잉은 얘기 안 하냐? 운정하고 검단이 대표적인 공급 과잉 지역이죠. 이기신도시인데 기존 정부에서 돈 될 곳들만 했죠. 판교 이런 데만 먼저 싹 추진하고 뒤로 밀려가지고 아직까지 분양하고 있는 이기신도시인 운정하고 검단이면은 그만큼 수요가 안 찾아서 돈 안 되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해도 미분양이 나오니까 안 되던 곳인데 지금 와서 싸다고 된다고요? 싸다고를 날려버려야 되죠. 이거 오피스텔 할인 분양 또 나왔습니다. 남양주에. 어떤 할인 분양? 요때는 공동구매 할인이라면, 요때는요 고민하다가 잔금 안 내고 빠질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빨리 잔금 납부해. 잔금 납부하면은 끝이에요. 되돌릴 수 없죠. 그러니까 마음을 급하게 해서 빨리 잔금 납부하면 할인해주겠다. 근데 예전에는
주가 계속 올라가는데 빨리 잔금 납부해야지, 빨리 내 집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시행사에서 취소하겠다고 하기 전에 잔금부터 납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야, 잔금 납부하면 할인해 줄 테니까 빨리 계약 확정 짓자, 이거예요. 할인 분양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죠. 그 전에 계약금 500만원, 1000만원, 중도금 무이자 혹은 중도금 이자 잔금시까지 유예, 이런 것들 나오다가 아무리 분양가 오른다고 하고 아무리 공급 부족하다고 해도 미분양 계속 나고, 그러니까 프리미엄 떨어지니까 분양권 투기에 안 들어가서 청약 경쟁률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빨리 처분해야 되고 빨리 확정 짓고서 빨리 팔아치우고 도망가고 싶은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할인 분양하는 거고, 할인 분양하고 있는데 고분양가 앞으로 지속된대요. 서울에서도 미분양 터지고 있는데 공급 부족이래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오늘따라 이 짤 쓸 일이 많죠. 거기다가 경기 인구 최다, 수고용의 분양 큰 장 서면서 특례시 효과 기대,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 정책 활성화가 되면서 주택 거래도 늘어날 것이다. 뭔 개소리예요. 공급 폭탄이죠. 공급 폭탄 떨어지면은 여태까지 시가 올리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수고용 이거죠. 수고용 분양 큰 장 쓰는 것은 집값 수고용이다. 결론, 공급 부족, 미분양 나는데요. 매물 쌓이고 또 공급 부족이에요. 분양가 상승, 할인 분양 늘어나는 데쇼? 다 지금 얘기한 거랑 반대로 되어가고 있죠. 저희가 이야기한 게 맞아가지 언론이 이야기한 게 맞아가냐. 이제 분양시장 대위기다. 당신들 말고 건설사들에게 대위기죠. 물론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든가 실거주 여건 없앤다든가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을 완화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살아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살아나는데요, 미리 말씀드려요. 이런 거 하면은 건설사들한테 호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만 이것도 한계다. 매매시장 침체되면은 분양시장 침체되는 거고, 거래량이 박살나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분양시장이 잘 될 리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요 감소, 이로 인해서 매매시장 먼저 타격 있고 분양시장으로 가고 있다. 매매시장 오른다고요? 거래량을 보세요. 그리고 분양시장은 매매시장 거래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지금 물가 상승이니 원자재비 상승이니 규제 완화니 이런 걸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미 고점 맞이했고 한계 맞이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